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새만금의 하늘과 땅, 바다를 이을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7개월 남겨놓은 가운데 도내 제2의 도시인 익산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입지자들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은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 음덕을 기리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한옥마을 등지에서는 명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는데요. 한가위 풍경을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이 마련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경건한 자세로 절을 올립니다. 할아버지는 명절을 맞아 마주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얼굴이 더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상들에게 후손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올해에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게. 공원 묘지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후손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예를 갖춥니다. 성묘가 끝난 가족들은 묘 주변을 정리하며 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도 새삼 확인해 봅니다. 작은 사이랑 성묘 왔는데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차례와 성묘를 마친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한복으로 한껏 명절 분위기를 내봅니다. 한층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한옥마을을 거니는 시민들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주는 여유에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속도감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교통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새만금의 하늘과 땅, 바다를 이을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시원스레 뻗은 도로가 새만금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 진봉까지 동서를 잇는 이 도로는 내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조기 개통될 예정입니다. 4,962억 원이라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잼버리 기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이고, 또한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야를 잇는 인입철도도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5만 톤으로 규모를 키운 새만금 신항만도 오는 2025년까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2040년까지 9개의 부두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만 톤급 이상의 배, 그다음에 20만 톤 규모까지의 대형 크루즈선이 24시간 우리 지역에 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까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가 완성됩니다. 새만금은 하늘과 바다, 땅을 잇는 복합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상하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진행하고 있는 총선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익산과 군산에서 뛰고 있는 총선 입지자들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제2의 도시인 익산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 갑 선거구의 경우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삼선의 이춘석 의원이 버티고 있고,
이에 맞서 국회 예산부서를 두루 거치고 국회 사무차장으로 공직을 마친 김수웅 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학장과 극동방송 익산 운영위원장을 지낸 임석삼 자유한국당 익산시 갑위원장과 국회 보좌관으로 전북대 겸임교수인 고상진 대한정치연대 대변인도 출전 채비를 마쳤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부대표를 지낸 전정희 전 의원도 제3지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지자들의 중량감이 남다른 익산 을에서는 시민들이 식품 클러스터와 환경 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거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거쳐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인 한병도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도당 위원장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로 얼굴을 알린 권태용 중앙당 사무총장, 평화당에서는 당 대표를 거쳐 원내대표인 조배수 의원이 4선을 넘어 5선 고지에 도전합니다. 현대중공업과 GM 후속과제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한 군산은 비교적 후보군이 단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현 대통령직 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신영대 씨와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대표로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황진 씨가 본선행 티켓을 다툴 예정입니다. 현역으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관영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익산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갑과 을 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다자 구도를 형성해왔던 군산의 경우 이번에는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여느 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 인구가 8달째 감소하면서 27만 명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기준 군산 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1,08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98명이 감소하는 등 지난 1월 이후 1,564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한 달 평균 195명이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1월 이후 27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에 부딪히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군산 전북대 병원 사업 부지 토지 보상에 나섰지만 소유주 39명 가운데 21명이 보상을 신청해 보상률이 45%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현실적인 보상 가격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토지 매수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논란을 계기로 대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당은 이번 일로 청년층의 박탈감이 큰 만큼 조배숙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선과 특별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배숙 위원장은 특권층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은 소외층 자녀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교육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여름철 악취 발생 일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악취 발생 일수를 집계한 결과 유효 악취 발생일은 1.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일보다 79% 줄었고 악취가 나지 않는 무취일은 17일로 지난해 11.3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129건으로 6명이 다치고 4억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6건, 기계적 요인 9건, 방화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다가 19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